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클라우드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발표를 맡은 분은 야가정 클라우드에서 현재 프리세일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찬명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이제 클라우드를 고려를 하고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많은 서비스를 사실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목표 자체가 일단 성장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어떤 시간과 그리고 시간에 따른 그만큼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많은 자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 많은 자원을 짧은 시간 안에 마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명한 분들이 스타트업과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린 스타트업이라는 저자인 에릭 라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내비게이터를 개발하셨던 막 앤드리슨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옵션 사항이 아닌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업계 같은 경우에는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었다가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게이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민첩성이나 어떤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지금 슬랙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슬랙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IDC 환경에서 운영을 할 때 서버 증설이나 환경에 대한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AWS를 활용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필요한 용량만큼 관련된 내용들을 데일리로 또는 주 단위로 확인을 하고 이를 약 30초 이내에 본인들이 필요한 용량을 바로바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에어비앤비라든가 스프라이트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는 대표적인 외국 기업들을 위주로 좀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사례들을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미 지금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신 여러 회사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스타트업이라고만 부르기에는 너무 몸집이 커져버린 공룡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직방이라든가 그리고 게임 업계 쪽에서는 NC소프트나 넥슨 등 다양한 회사들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 주고 있는 민첩성이나 확장성을 기반으로 본인들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죠. 저희가 보통 AWS 서비스를 소개할 때 레고블럭 같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또는 스토리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시는 AI나 아니면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레고블럭처럼 조립을 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가능하시고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단순히 어떤 가상 환경에 직접 설치해서 구성을 하시는 게 아닌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완전 관리형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인프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굳이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하실 필요 없이 본인들은 순수하게 본인의 어떤 역량 자산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를 기반으로 축적이 되는 데이터들만을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전적으로 AWS에 맡겨주시면 조금 더 포커스되는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완전 관리형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으로 하다 보면 좀 더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지금 AWS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국내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려고 하는 목표도 있으시겠지만은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닌 글로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스타트업 기업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어떤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의 어떤 다양한 지역의 서비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AWS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전 세계 25개의 리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리전도 곧 런칭 예정에 있습니다. 이 리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시다면은 아주 그 지역과 가장 인접한 리전을 선택을 하셔서 서비스를 구성하신다면은 보다 빠르게 그 지역에 있는 엔드 유저들에게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AWS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서비스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서비스부터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데브옵스 영역, 그리고 IoT나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서비스들이 있으시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AWS가 나머지를 다 맡아줄 테니까 스타트업 기업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AWS 기반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축적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만을 하시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AWS가 담당을 해주면은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집중성을 각각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몇 가지 서비스들을 어떤 카테고리별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민첩성 부분이나 집중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가장 전형적인 아키텍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웹서버라든가 아니면 DB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어떤 외부 엔드 유저들에게 일반적으로 서비스하는 형태를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아키텍처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온프레미스에서 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웹서버라든지 DB 서버에 대한 물리적인 장비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비를 구매한 이후에도 필요한 OS라든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도 직접 다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모두 구성하시는 부분이 한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실제 발주부터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따져본다면 최소 수주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아키텍처 부분은 단 수분 이내에 모두 구성이 완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어떤 서버를 구성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회사에서 생각하는 어떤 감가상각이라든지 그 서버가 유지되어야 되는 기간을 고려를 해서 고스펙의 서버들을 구비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시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셔서 그 서버를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은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업의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활용률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구매했던 서버의 자원들이 많이 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설령 비즈니스가 잘 되셔서 기존에 구매하셨던 어떤 스펙 이상의 부분들이 더 확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진행하셨던 어떤 서버에 대한 발주, 그리고 구매, 그리고 구축과 그리고 세팅까지 진행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확장과 어떤 유연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클라우드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현재 지금 AWS에서는 지금 보시는 일라스트 빈스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아키텍처들도 좀 자동으로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뭐 자바라든가 파이썬 등 여러 개발 언어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언어에 맞춰서 작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또한 개발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관리 및 배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을 같이 개발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모바일 환경도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용자 인증이나 동기화에 대한 어떤 아마존 코그니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접속과 관련된 인증 처리에 대해서 확장을 부분에서 IAM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API 게이트웨이라든가 아니면 람다 등의 어떤 서버리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스토리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지금 AWS에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조합으로 같이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모바일 앱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이런 모바일 환경들을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모바일 허브라는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통합적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이 모바일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필요한 서비스들을 선택하셔서 적용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뭐 iOS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버전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앱을 개발하고 생성하고 어떤 관련된 SDK까지 배포하고 관련된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일이 어떤 통합적인 환경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모바일 허브라는 서비스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모바일 환경을 개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디바이스팜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많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련이 많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AWS에서는 현재 이 디바이스팜이라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디바이스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테스트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제공되어지는 어떤 디바이스 환경들에 대해서도 사용하신 만큼의 과금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모바일 환경을 개발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관련된 서비스로 활용을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어떤 비용 절감과 관련된 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IDC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예측해서 그 트래픽을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부분에 보고 계신 어떤 그래프처럼 처음에는 좀 낭비가 많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면은 해당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엔드 유저들의 좀 불만족이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어떤 트래픽의 변동에 따라서 대응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에서 좀 더 유연하게 오토 스케일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적인 확장을 통해서 미리 적용을 해 보시면은 좀 더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AWS 같은 경우는 선순환 구조로 해서 많은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고객사들이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만큼의 AWS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AWS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인프라를 더 증설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그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AWS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06년부터 이래로 약 80여 차례의 가격 인하를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시행이 될 예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아마 AW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인 리스트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향후에는 아마 그보다 더 낮은 단가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스토리지 각 부분에 있어서 EBS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던 GP2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GP3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GP3 모델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GP3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단가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새로 올리시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GP2보다는 GP3를 많이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선순환 구조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계속적으로도 낮은 낮은 가격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크게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온디맨드 형태가 있는데요. 온디맨드 형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리스트 프라이스의 기준이 바로 온디맨드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 없이 그냥 쓴 만큼 지불하는 형태이고요. 물론 이제 사용하는 어떤 내부의 어떤 옵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초 단위 가금제부터 시간 단위 가금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확인해 보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온디맨드 형태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서비스가 안정화가 됐고 기본적인 현재의 스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은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RI를 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RI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먼저 설명드렸던 온디맨드에 비해서 약 4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RI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정 형태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공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핸드폰 구매하실 때 1년 약정이나 2년 약정 비용을 보셔서 이렇게 핸드폰들을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요. 그와 마찬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현재 RI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단위 그리고 3년 단위의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온디맨드나 RI 이외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부분으로는 스파드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는 사양이고요. 먼저 소개드렸던 온디맨드나 RI처럼 어떤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일시적으로 활용하실 때 많이 사용하기를 권장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 스파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에서 90%까지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스파드 인스턴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편적으로 이제 스파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수요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AI 쪽에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짧은 시간에 뭔가 어떤 많은 양의 어떤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을 하실 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드리는 어떤 요금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만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소개드린 온디맨드라든가 RI 또는 SP, 스판 인스턴스 등 더 세 가지 옵션을 다양하게 혼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비용적으로도 많이 절감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리소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일원화되게 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AWS 레벨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안적인 측면 이외에 사용되어지는
리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내부 자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소개드리는 서비스는 아마존 커넥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콜센터를 지원해드리는 서비스고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기업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는데 뜬금없이 이 내용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현재 지금 AWS에서는 이전에 어떤 보면은 대기업에서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서비스마저도 현재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좀 더 완벽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소개하는 장표를 넣고요. 현재 지금 이 아마존 커넥터 같은 경우는 아직 서울 이전에는 런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뭐 런칭 예정이라고 듣기 들었는데 조만간 서울 이전에도 런칭이 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데브옵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AWS에서도 데브옵스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브옵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는 회사인 아마존에서 이미 구성이 되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어떤 기능들이 현재 지금 AWS에 구성이 돼서 여러 고객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보면 되게 복잡한 어떤 구 형태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게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배포 형태라고 합니다. 연간 한 5천만 번의 소스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소스는 각 소스를 담당하는 내부의 어떤 수많은 어떤 DevOps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배포가 되고 다양한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되지 않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존은 수많은 스타트업의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AWS 기반의 어떤 데브옵스 도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서비스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는 코드 시리즈라는 명칭으로 해서 통칭해서 부르고 있고요. 크게 AWS 코드 커밋, 그다음에 코드 빌드, 그다음에 코드 디플로이까지 실제 소스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배포에 대한 어떤 각각의 단위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각각의 단위별 서비스를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처럼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실제 이 부분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떤 서드파티 솔루션들하고도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WS의 DevOps 서비스들과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어떤 자동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같이 구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관리형 형태로 나와 있는 서비스가 AWS 코드스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코드스타라는 서비스는 전체적인 어떤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 앞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어떤 다양한 코드 시리즈의 서비스들을 다양한 하나의 템플릿처럼 관리 구성하실 수 있는 완전 관리형 형태의 서비스고요. 각 팀별 어떤 개별 프로젝트를 관리를 한다든지 자동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배포 등에 대해서도 일원화되는 하나의 창구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최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환경을 구성을 했다면은 해당 부분이 이제는 클라우드로 올라왔고 이 클라우드로 이전이 되면서 가상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 가상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추세가 컨테이너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와 관련해서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많이 본인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발 더 나가는 형태가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많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리적으로 서버가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서버가 없다는 게 정말로 서버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서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객사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그 서버 기반 없이 코드 기반으로도 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설명드린 어떤 각각의 어떤 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AWS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형태의 어떤 가상화 서비스인 EC2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 관리형 형태의 서비스인 RDS나 또는 일리스서치, 그리고 리스트캐시 등 다양한 관리형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버리스 개념으로는 대표적인 게 바로 람다라는 서비스입니다. 람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서버 자체인데 EC2처럼 어떤 스펙 자체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스크립트만 올려주시면은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킴으로써 내부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API 게이트웨이라든가 머신러닝 쪽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세이지메이커, IoT 쪽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IoT 코어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이 현재 지금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서비스들을 좀 안내를 드렸고요. 간단한 예시로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런 어떤 가정이 있을 때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번 세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누군가 문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을 눌렀을 때 실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독할 수 있는 거를 좀 구성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로 할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통신이 가능한 어떤 물리적인 일단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신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문 앞에 와 있는 그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되어진 사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판독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독이 된 어떤 결과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가족의 일원인지 아니면 외부 사용자인지를 현재 지금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까지 같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먼저 앞에 나왔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충족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AWS 내에서도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WS가 디바이스 자체를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디바이스와 연동을 하기 위한 IoT 코어라든가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어떤 판별된 내용에 따라서 음성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아마존 폴리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조금 전 어떤 가설로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구성에 대한 내용을 일련의 도식화로 그려보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형태로 좀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디바이스에서 외부 사용자를 인식을 해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그 찍혀진 카메라에 대해서 IoT 코어로부터 통신이 되어지면은 실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람다라는 어떤 서버리스 기능을 통해서 레코그니션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레코그니션 서비스에서는 실제 이제 전송되어진 이미지가 이게 우리 가족의 구성원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어떤 제3자인지에 대해서 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판별이 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아마존 폴리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빠인지 엄마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내부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는 어떤 되게 단적인 예인 거고요. 아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준비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이미 이제 AWS를 기반으로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런 어떤 가시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WS 기반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구성하시고자 하는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생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AWS를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찾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세션에도 많은 좋은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